자, 온도 조절기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런 모드로 사용하시죠. 이런 모드라 하면 이제 설정 온도 20도가 있고 23도. 저희 집 온도가 지금 23도니까 23도로 지금 나왔고요. 보통 이런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자, 23도, 4도 제 근처에 오니까 4도 온도가 올라가죠. 이제 이게 이제 온도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낮으면 이게 동작을 이제 난방수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설정 온도를 이렇게 자 올려주면 이제 난방이 돌게 되겠습니다. 선정 온도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이제 이게 파란불이 돼서 돌게 되겠죠. 이제 저쪽에 시그널과 같이 되는 거고요. 설정 온도가 낮으면 이제 안 돌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돼야죠. 그래서 집을 따뜻하게 살고 싶으면 25도, 춥게 살고 싶으면 이제 약간 온도를 낮춰서 뭐 23도나 22도, 21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20도로 세팅을 해놨고요. 저희는 이제 우리 온도랑은 온도 설정은 안 씁니다. 이건 이제 온도 설정을 하는 거고 연속 난방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저희는 여기 선택을 눌러보면 시간 설정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도 조절기는 6분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지금 23도는 현재 온도를 나타내고요. 6분이라 하면 매 시간 6분 동안 난방수를 돌린다는 뜻입니다. 돌린다는 뜻은 얘가 이제 파란불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매 시간 얘는 리셋이 돼서 매 시간 동안 6분 돌리고 나머지 54분 동안 쉽니다. 54분 동안 열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봄에는 이제 봄이랑 가을은 밤에만 3분씩 돌립니다. 낮에는 어차피 이제 햇빛이 들어오니까 저희 집이 동남향인데 약간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45도 정도. 남쪽과 동쪽에 45도 돼 있는데 아침에 햇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침엔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추운 저녁 정도에 이 3분 정도씩만 돌립니다. 매일 아침 저녁에 켜고 아침에 끕니다. 그러면 이 3분 동안 물이 들어오고 그 뜨거운 물이 57분 동안 열교환이 일어나는 거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추운 겨울이 온다. 이제 추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3분으로 버티지 못하고 온도가 쭉쭉쭉 떨어집니다. 22도까지 떨어질 때 그때는 이제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겠죠. 그때 온도를 올릴 필요 있을 때는 일괄적으로 이걸 이렇게 6분으로 이제 세팅을 합니다. 뭐 이 버튼만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6분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키기 시작하면 매 시간 6분마다 이제 간헐적 난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뭐 하루 종일 틀어도 되고 하루 종일 틀으면 뭐 23도, 24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아주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1분은 0.01톤. 그래서 6분은 0.06톤 정도 되겠습니다. 6분 가지고 24시간 하면 64, 24, 1.44톤 나오거든요. 그래서 24 곱하기 6 하면 144죠. 그래서 1.44톤, 하루에 1.44톤 정도 쓰게 됩니다. 6분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하루 종일 키지는 않고요. 낮에 좀 껐다가 다시 키고 밤새 키고 그렇게 되면 하루에 정도 한 뭐 적게 쓸 때는 1.1톤, 많이 쓸 때는 1.6톤 정도 써서 30일 정도 곱하면 뭐 한 30톤에서 40톤 정도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유지할 수 있는 온도가 23도, 24도. 이걸 좀 더 따뜻하게 살려면 자 10분 정도 올리면 됩니다. 10분 정도로 저희는 뭐 한 번도 10분 정도로 해보진 않았는데 이거는 10분 동안 난방수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0분 동안 식히는 거죠. 자, 이게 10분 동안 난방수가 들어왔을 때 물론 찬물이 밖으로 나가면 되는데 뜨거운 물까지 나가야 되면 여기서부터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뜨거운 물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전체적으로 뜨거울 테지만 10분 정도 들어왔을 때는 온도가 올라가지만 올라가는 속도는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도 뭐 보통 우리나라 26도, 27도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0분이나 뭐 15분 정도
이 정도 하시면 25도, 26도 되지 않을까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더 따뜻하게 살고 싶다. 그럼 15분이면 아까 보시면 6분에 1.44톤이라고 했는데 24시간 돌리니까 15분이면 벌써 저 2배니까 뭐 벌써 3톤 정도, 그 하루에 3톤 정도 쓰니까 한 달이면 90톤. 그럼 뭐 거의 10만 원 정도 넘어가는 거겠죠. 대략 그렇고요. 자, 20분, 이제 30분까지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 시간마다 일정한 시간 난방수를 유입하는 걸 간헐 난방이라고 합니다. 간헐적 난방. 자,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6분씩 세팅하고 이제 살게 되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그 다음에 가을에는 이제 3분씩 세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간헐적 난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할 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자, 다시 이제 종이를 갖고 오면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입수관이고요. 이제 출수관인데 예를 들면 출수관 물이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입수관으로 물이 들어와서 출수관으로 나올 때 이때 이제 대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01 톤 퍼 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0.01톤이 들어오는 압력으로 들어옵니다. 이 압력은 이건 이제 압력이죠. 압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 그러면 이 방으로 물이 이렇게 다 분배돼서 나가는데요. 이 분배되게 나갈 때 이 세 개를 잠그더라도 0.01톤 문이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 개를 잠궈 놓고 보일러 그 난방수가 여기 잠겨 있고 이쪽으로만 가면 이 강한 물살이 한 방으로만 들어가게 돼서 여기서 보여드렸다시피 빠른 스피드로 물이 들어갔다 빠른 스피드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이제 물이 다시 이제 여기 모여서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나가는데 다시 모여서 나갑니다. 이렇게 다시 모여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로 모여서 나가게 되는데 결국 한 방으로만 지나가면 한 방만 덮여지고 물의 양은 똑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효율적으로 열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을 동시에 여는 게 좋습니다. 모든 방을 동시에 열어서 동시에 열면 지금 이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0.01톤의 압력이 분배가 돼서 각 방에 고르게 그 물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각 방에 고르게 뜨거운 물이 고여 있다가 다시 다음 한 시간에 뜨거운 물을 집어넣으면 찬물이 밀려 나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핵심은 각 코일 혹은 난방수 혹은 전동 구동기를 동기화 시켜야 됩니다. 동시에 열고 동시에 닫히게 해야 되죠. 그래서 각 방의 온도 조절기를 동시에 켰다가 동시에 끄는 이런 테크닉이 있어야 이제 그 난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시에 이제 이거를 뭐 싱크라고 할 수도 있고 동기화라고 해도 되는데 결국 모든 방의 밸브를 동시에 열고 동시에 닫는 방법 그거를 이제 해야 되고요. 만약 저희 집에 이제 그런 세대 단말기에서 그걸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는 분들은 매일 아침 동시에 키면 됩니다. 그 시간 예를 들면 간헐적 난방을 해놓은 온도 조절기를 그냥 동시에 한 번씩 다 키고 끌 때도 동시에 가서 한 번씩 꺼주고 동시에 켜주고 동시에 꺼주고 꺼줄 때는 뭐 동시에 안 꺼도 되죠. 킬 때만 동시에 켜주고 일정한 시간 동안 간헐적 난방을 하고 그 다음에 끄고 뭐 이런 행동을 하면 이제 집이 따뜻하게 열 효율이 아주 효율적으로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켰다 동시에 꺼지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